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6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 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로 제가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보건복지소관위원회 연임 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위원회에서 2일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위원회 장기 연임을 원천적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위원회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중 익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위 소관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를 제외한, 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6개 상황입니다. 그중 익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다른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등 19개 위원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익산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소 정보 등 2개 위원회는 2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위원회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임 제한이 없는 19개 조례와 2차례 연임이 가능한 2개 조례에 대해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보건복지위 소관위원회 연임 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박종대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29호 익산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익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8개 조례의 현행 연임 제한 규정 없음을 한 차례 연임으로 하고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및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총 2개 조례의 현행 2차례 연임을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르면 위촉위원이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연임에 대한 제한을 주기 위해서는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익산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위원회의 장기 연임을 원천적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기본조례의 연임 제한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몇몇 개별 조례에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임 제한 규정과 불부합하는 연임 관련 규정이 다소 위반되어 있는 바 이외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익산시 조례 입법 평가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었던 익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의 연임 제한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 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2820호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부터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였고 배출 업체로부터 납부된 대집행 비용을 폐석산 사후관리 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기물과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로 관리하는 폐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과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심사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 제9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820호 2025년 2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 환경오염 사건은 2016년 6월 환경부의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폐석산 복구지 복토제로 활용이 금지된 지정 폐기물 폐주물사를 불법 매립한 업체와 재활용 업체를 적발하면서 시작되었고 총 매립량 143만 톤, 불법 폐기물량 19.5만 톤이 매립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2018년 4월 불법 매립 폐기물과 혼입된 토사 전량을 이적 처리하는 내용으로 폐석산 정비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비용 문제로 2021년 5월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침 참고자료 배출 업체별 행정 대집행 부가 납부 현황과 같이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 이적 처리 및 침출수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아 매년 약 9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2023년도 오염된 폐기물 및 토양 약 20.6만 톤을 우선 이적 처리하고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사후 관리에 힘쓰기로 하면서 관련 보조금이 급감하여 5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2024년도 배출 업체와의 2심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함에 따라 행정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재개될 상황에서 이후 환경오염 대응 국토비 예산 지원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침출수 사후 관리를 환경부와 복구 협의체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2025년도 이후 부가 징수할 행정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따른 세외 수익금과 기납부된 세외 수익금에 대한 일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낭선면 소재 폐석산 환경오염 사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 사후관리 기금을 설치,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에 따른 기금의 설치가 2016년 6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구 해동환경지역의 폐기물과 침출수의 처리에 한정함으로써 관내 타 지역의 폐석산 환경오염 처리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존속기간 5년 이내 범위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으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따라 납부된 세외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따라 납부된 세외 수익금의 경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납부된 총 61억 원 정도를 별도의 세외 수입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이미 본 예산에 편성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전출을 통해 기금에 충당해야 할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은 비용 추계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2026년도부터 5년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예산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21년도 세외수익금 징수율이 49%, 2022년도 징수율이 22%에 불과하며 2025년도 이후 세외수익금 또한 그 징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침출수 사후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편성하고 세외수익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낭산면 소재 폐석산 환경오염 관리에 긴급하고 중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기금 설치 후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나 부처와의 협의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기금의 예출로 인한 수익금 등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특히 주민대책위에서는 폐기물 전량 이적 처리가 불가하다면 침출수 발생 억제 및 유출 방지 등 침출수 사후 관리를 원하고 있는 바 환경정책과가 제시한 침출수 처리 방안을 포함 기금이 용도와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의 2, 제8조 3의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서의 작성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과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기 위한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규정에도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8조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을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만 규정하였으므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 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 및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은 이에 맞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 다양한 행정적 수요에 능동적, 탄력적,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낭산면 폐석산 환경오염 문제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복구협의체, 환경부, 전북도 및 익산시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방대한 양의 폐기물을 이적 처리해 왔으나 환경부나 전북도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침출수 사후 관리에 대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점,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되는 점, 침출수 사후 관리를 위해 복구협의체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 시점에 기금을 조성하여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종호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낭산 폐석산 현장 방문을 했죠? 예. 네? 답변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소요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고 또한 기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네, 환경정책과장 박남섭입니다. 그 비용 추계 보시다면 저희가 현재 그 납부가 금년도까지 지금 3월까지 하면은 한 67억 정도 그 세입 수입이 지금 부과된 게 아마 징수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마 이 금년도분 내년도분까지 했었으면은 한 90억 이상 정도 지금 저희가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해마다 보면은 들어가는 침출순자 처리 비용 같은 경우가 그 비용 추계에 나와 있듯이 그 한 18억에서 이제 그 계속 쭉 들어가지고 맨 마지막 연도에는 한 9억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더 이상 이제 그 우수가 유입이 안 되거나 침출수를 계속 뽑아놨을 때는 그 이상 비용도 아마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상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 지금 우리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 저 시에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같은 공유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거예요. 예. 그러 하겠습니다. 이거 연직 차수벽을 설치한 다음에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침출수 계속 뽑아내면서 그 이제 그 기금에 대한 것 운용 계획이라든가 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위원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하고 상의 좀 하시고 5주를 한번 보세요. 5주. 기금 용도에 대해서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도 환경정책과에서 침술수 처리 방안이 방안에 대해 완벽할 거라는 그 의문이 내 있었어요. 본원이 볼 때. 그러면 침술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을 텐데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었나요? 지금 그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계속 거쳐가지고 그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지금 만나서 계속 자문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단계에서도 나중에 그 침출수 부분에서 이제 우수를 빼내냈을 때 그 정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계속 그 연구하고 그분들이 이런 자료가 있고 이게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논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거기에서는 아직은 연직 차수 이제 의원님 보시다시피 차수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 해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더 오염된 게 더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는 그 또 다른 방안을 방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관련 방안으로 침술수가 완벽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기금 운영도 침술수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맞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김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그 현장도 저희들이 어제 다녀왔고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뭐 앞으로의 침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려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건지 그 총 금액이 아까 뭐 한 60억쯤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기금의 60억에서 총 금액은? 예, 금년까지 우리가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받은 것이 근데 그 전년까지 해서 한 62억 정도 되고요. 네. 금년도 분 지금 3월달까지 합치면 한 67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일반 휴게에서 그동안 받았던 것을 저희 기금으로 나머지 부분 전출을 하고 자, 그러면 그 예산 파트하고 그게 이미 우리가 받은 돈을 안 썼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예, 61억 그다음에 뭐 합쳐서 67억 그 돈 안 썼어요?
이제 그 시 예산 파트에서 썼겠죠. 근데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미 이미- 일반회계에서 예. 이미 썼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 썼어요. 썼어요. 행정대집행안이라고 썼어. 그런데 그 돈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틀립니까? 그 돈이 우리 돈이 쌓여 있습니까 시에? 그래도 그 목적으로 그 이제 업체에서 예. 받은 돈이 안 쓰고 남아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시에서 전부 다 세수 일반 세수비로 받았기 때문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썼어요. 예. 결국은 이 돈을 아까 만들려면 일반 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 예. 그죠? 매년.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 1차년도부터 뭐 15억, 13억, 12억 이렇게 전출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한 5년 정도 받아서 이 금액을 한 60억 정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일반 회계에서는 썼는데 받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또 이제 메꿔야 돼요. 그 물어내야 되는 거죠. 예산 파트에서 이 돈을 지금 내놔야 되는 것 같아. 그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행정 대집행하면서 부과한 금액이 21년도, 22년도 2년만 했나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납부 금액이 너무 미약해요. 그 현재 소송 중인 업체가 22개 업체 정도 되고요. 전부 다 44개 업체 중에서 이게 어쨌든 예. 22년도는 뭐 한 2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거쳤고요. 21년도가 뭐 한 40 몇 퍼센트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미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거치면 이 돈은 기금으로 갑니까? 예, 예. 아, 기금으로 얹혀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60 몇 억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예, 더 일반 늘어- 전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아마 그 정도에 맞추고 일반 그 전입금을 좀 일반 위계 그 전출금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전출금은 예, 이 돈이 좀 거쳐 들어오면 예. 일반 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좀 줄이겠다. 예, 예. 처음부터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놨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미리 그 행정 대집행을 받자마자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게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처리를 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집행을 할 때 21년경에 기금 조성을 그 돈을 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 출발을 했으면 이런 일반 회계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뭐 전출을 시키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쓰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다른 그 협의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더 이해가 쉬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뜻이 안 맞으니까 그동안 쓴 거 일반 회계에서 이제 내놓고 이제 해서 기금을 이제서 만들으니 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내용 중에 이제 쭉 그 뭐 써야 될 돈들은 저도 뭐 충분히 뭐 이해를 합니다. 그 침출수 문제를 처리하는 비용들이 좀 줄어갈 거다 앞으로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일단 기금을 만들면 이 자료상 보면 이제 29년도까지는 일단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 이후에도. 예. 그 운영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운영은 해봐가지고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침수수 사후 관리 방안이 이렇게 해도 안 잡히고 뭐하고 한다 했을 경우는 다시 한번 또 환경부가 협의해가지고 국토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또 계속 그 모색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어찌 됐든 이 해동환경 폐석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들은 충분히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어쨌든 대집행 비용들이 납부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과에서는 그 일반 회계에서 집행을 했던 비용을 매년 지금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고 거기도 동의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겠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기금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산 파트에서 이게 쉽게 대답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산 파트에서는 대답은 하긴 했습니다. 네, 이 예산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폐석산 문제가 우리 시의 아픈 과거니까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좀 상처가 잘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주거입니다. 네, 우리 김춘영 의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 기금 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예산보다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예산- 이것은 예. 그 전에는 기금을 설치를 않고 기금 설치 않고 그냥 일반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대법원 지금 현재 계류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예, 소송. 네, 소송이. 예. 그래서 지금 22년도, 23, 24년도를 우리가 그 대집행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요.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납하는 업체들도 있고 예. 그 지금 계속 꾸준히 내는 그 성실 그 비용을 납부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예. 네, 44개 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파산 또는 부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행정 대집행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판단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기금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원인은 있어야 될까요? 기금 우리가 기금 설치를 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디 항에 지금 해당이 돼서 지금 이걸 기금 설치를 합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자, 기금 설치를 하게 되면 예.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원인도 있어야 되고. 근데 갑자기 22년도에는 일반 휴게 처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기금은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걸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 3조 기금이 설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 2, 3항이 있어. 예. 이거 어디 항에 지금 지금 그 지방자치법 제 159조 관련도 있고요. 예. 그 지방자치한테 기금관리 기본법 제 4조 관리 아니, 기금 설치 예.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 기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기금이 설치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해당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기금 설치 제한에 그렇지, 저축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예.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제 사망을 넣고 봤을 때는 일반 휴게나 특별 휴게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항목에 해당이 돼서 이게 설치하는 것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목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을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 제한 사유는 아마 그 사망에 따라서 아마 그 기금을 지금 설치 운용 조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충영 의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그 전입이나 한 그런 항목이 좀 우리 익산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금 설치를 운영을 해서 충분히 이 폐석산에 대한 침출수 이런 것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당초에는 예. 그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전부 다 전량 그해서 매립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기금을 바로 안 만들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 이제 계속 환경부의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그걸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바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후관리 방안 쪽으로 침출수 사후관리 방안 쪽으로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금이 지금 이제서야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기금을 만들어서 했었으면은 아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은 또 기금 때문에 지원 또 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뭐 담당 과장님 더 잘하시고 더 처리하시겠지만은 이건 더군다나 그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증적으로 우리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실은 주민들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어제 이제 그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많이 뭐 정리가 되고 그랬는데 잔재 처리 지금 못한 것 잔재 처리는 우리 그 담당자들이 더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어제 바로 거기 있는 그 물건 갖다 놓은 사장님한테 바로 그 옮기라고 지금 해가지고 선언은 옮기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네네. 김충영 의원님. 예, 추가 짧게 하겠습니다. 드리십시오.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해드려야 되나 안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61억 원은 26년부터 5년간 예산과에서 나눠서 주겠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납부된 30억 원은 26년도에 일괄로 주겠다. 근데 올해 30억 원은 들어오는 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예, 지금 그 꾸준히 성실 납부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분할 납부 지금 받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저는 예산과하고 얘기가 됐는가가 지금 의아해요. 이게 과연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외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예, 주세요. 녹색도시 환경국장 어디까지 얘기가 김영원입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 갖고 나는 이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그 사항들은 왜 이걸 설치해야 하냐면 지금 복구 협의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력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엔가 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복구 협의체가 없어도 행정에서라도 이거 끄시고 갈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내용. 복구 협의체에서 받는 돈도 지금 계속 여기다 적립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이게 저도 그 취지는 이해를 별도는 하겠어요. 이제 별도 운영하는데 이제 그 복구 협의체가 없을 때 누가 이제 이걸 관리하는 결국에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예산 부분도 금년도 들어오는 거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세해 수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할 때 그 세해 수입 자체를 넘겨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이 25년도인데 이제 예, 예. 이게 2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들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고 나중에 그 주민협의체를 또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조례는 만들어 놓고 가다가 이 예산들이 이렇게 확보가 안 돼. 뜻같이 안 돼. 그러면 협의체는 또 협의체대로 불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하냐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잘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 금년도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그 일괄로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비용 추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억을 일괄로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그건 5년 예, 동안 그러- 연차적으로 예, 준다고 그러기 제가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저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행정 대집행 비용 30억. 그게 어디까지 거치느냐는 거거든요. 그죠, 과장님? 예,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연대가 그 꾸준히 납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지금 매 월별로 내고 또 분납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꾸준히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이제 복구 협의체에서 과연 이분들이 끝까지 쭉 해주면 괜찮은데 어느 일정 순간 이제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을 경우 우리 더 이상 못하고 뭐 부도나 파도 났을 때 그런 것들도 대비해야 되니까요, 저희가요. 근데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업체들 돈을 내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돈이 자기네들이 낸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낸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회사들 많잖아요. 복구 협의체는 그 당연히 저희 그 업체에서는 원래 그 낭산 폐쇄사업 오염의 주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사후 관리하고 복구하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긴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긴 내겠지만 그 법리 다툼까지 하는 걸 보면 그분들도 순순히 인정해서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서 법리 다툼은 거의 저희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폐쇄대가 아니라 건축 매표기라 몰랐다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기금 조성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가 눈여겨 잘 보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안 되면 문제가 많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잘 그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혹시 이 지금 방금 김충영 의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06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익산 중흥 X클래스 어린이집이 2025년 11월 1일 국공립 익산 부송 대시양 어린이집이 2025년 12월 1일 신규 개원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지안리즈 어린이집, 에듀파크 어린이집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수탁기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익산 중흥 S클래스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익산 부송 대시양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 지안리즈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7월 20일부터 2030년 7월 19일까지, 에듀파크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06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육아 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최우선으로 꼽을 정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영유아의 복리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9개소로 본 동해안은 신축 중인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2개소와 변경 위탁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 운영체 선정 시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뭐 신규 위탁 2건하고 변경 2건이 올라왔는데요. 요즘에 어쨌든 이 어린이집 그런 사회복지 쪽에서 노력들을 해가지고 이 우리 위탁 기간이 5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5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계약을 한번 했는데 5년을 준다는 건 사실은 짧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운영을 하는 주체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네, 당사자들한테는 더 연속성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또 길게 사명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시행된 지 벌써 꽤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은 되는 것 같아요. 이 5년으로 이게 늘어난 시점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요즘에 이 영유아들의 그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우리 때의 마인드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네, 그렇습니다. 그죠? 과장님 네, 아마 네. 현장에서 네, 느낄 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게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부응을 해야 맞고 그 부모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지도 감독하는 데에 충실해야 된다. 네, 그래서 허점들이 보이지 않고 그 애도 별로 낳지 않는 그 부모들의 심정, 이 하나나 둘 있는 그 애를 키우려고 하는 그 심정을 그 우리 파트에서 과에서는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지도 감독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 예민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네, 위탁 관련해서 저희도 이렇게 많이 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정경숙 과장님하고 강명경 계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빼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07호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0년 장기 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2020년 1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장기 임차로 개인과 계약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운영 중인 국공립 익산 어린이집, 수바띠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재위탁 심사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국공립 수바띠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에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과 10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인 익산 어린이집과 숲아띠 어린이집의 재위탁에 대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7항에 의거 기존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익숙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보육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해 왔다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재위탁이 행정적, 운영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은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재위탁 결정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재위탁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정한 기준 적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위탁 기간 동안 서비스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계약 조건 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십시오. 네, 유재고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디냐 수바띠 어린이집은 12월 달에요 위탁 기간이. 근데 왜 벌써 지금 몇 개나 남았는데 왜 먼저 올려요? 뭐 다른 조금 전에 했던 그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중흥이나 뭐
LH 이런 데는 이해가 가겠지만 왜냐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네, 해야 네.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은 네. 여기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국공립. 저희가 근데 11월 달에부터 시작되는 것을 지금 3월 달에요. 네, 근데 네. 왜 미리 올리나 이거지. 저희가 이제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이타자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신규하고 지금 변경 이탁이 있으면서 어차피 같은 이탁 사항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과장님 이제 신규는 이해를 한다니까 네, 제가 네, 네, 신규는 네, 왜 네, 그러냐면 네. 시설도 해야 되고 네, 네. 여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건 제 위탁이기 때문에 큰 뭐 시설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일자리 원래는 사무기구 위탁조례 제 7조 1항에 의하면 보통 3개월 전에 뭐 네, 그렇습니다. 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을 9월 달도 하고 11월 달에 했는데 왜 벌써 후반기 쪽에 네, 네. 위탁이 하는 건데 선정인데 왜 이 전반기 때 이걸 하는 것인지 뭐 저희가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아니요, 시설을 해야 없습니다. 되는가? 저희가 그 네. 6월 달까지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탁 이 행정계 올리는 그 저희가 그 의회에 올리는 어떤 그런 과정과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도 그냥 한 해기에 그냥 업무 예.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러 한 겁니까? 그러고 싶다는 저희들은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 수바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인데 네, 네. 이 시설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의문성이 있어서 아니요, 한번 제가 그렇지는 질의를 하는 않습니다. 내용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같이 익산 어린이집하고 예. 수바띠가 같이 재이탁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성향이 장기 임차로 같은 국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후반기에부터 시작하는 걸 전반기에 미리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뭐 업무에 간소화라고 했다고 하니까 네, 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재이탁도? 재이탁은 보육위원회에서 합니다. 보육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근데 같이 하기로 했어? 보육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 익산시는 수탁자 선정 그 심의위원회를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아니 뭐 자료에 보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네네.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위탁을 5년을 줬다가 다시 5년을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기 평가 이런 건 없습니까? 평가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부터라도 그 객관성을 좀 담보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심사 내역서 정도는 이 재이탁을 할 때 좀 네네. 올려주는 거에 네. 지금 여기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그냥 여기 뭐 익산 어린이집 뭐 그냥 포괄적인 수바띠 어린이집 그냥 포괄적 내용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5년씩이나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들이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해요. 들여다볼 네. 수 있는. 그래서 네. 매년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5년 정도의 평가 자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는 좀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네. 의원들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예. 다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네. 그 담당 과장님 누르르는 네. 그냥 아름답죠. 예쁘고 아름답죠. 근데 진실. 어쨌든 우리 시를 관장하고 있는 또 의회에서는 네. 또 네.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이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708호 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착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및 5호점 2개소의 위탁기간이 각각 2025년 5월 21일, 2025년 8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호점 2025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5호점 2025년 8월 18일부터 2030년 8월 17일까지 5년간 다함께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708호 2025년 2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로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확대 실시를 권장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익산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인 2월 20일 이전에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료기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걸쳐 조례 및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운영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혹시 우리 국장님 이 민간 위탁을 동의가 이루어져서 네. 계약을 할 때는 해당 부서가 계약을 직접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당 부서가 직접 합니다. 아, 계약자는 그 해당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계약자는 시장님이 됩니다. 아, 시장이 되는데 네. 해당 과에서 해요? 네,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민간 위탁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까? 부서별로 그 각자 그냥 하는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 걸로 관장을 알고 하고 있는 있습니다. 겁니까? 네, 네.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5년씩 계약을 하고 그리고 90일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90일을 놓쳤어요. 제 4호 돌봄센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뭐 자료상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고 아 이때쯤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 올해 이게 뭐 5월 달에 해. 그러니까 그 전에 뭐 90일 전이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빨리 해야 돼.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돼서 이런 허점들을 보인다. 그리고 또 의회는 또 이것을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에 이제 민간 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있을 거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그게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떠서 해당 부서에 알려주도록 이 업체가 만료가 돼간다. 적어도 예를 들어 그 기간 전에 알려줘야 그 담당 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에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민간 위탁 부분들, 계약하는 부분들의 기간들을 좀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 올려놓으면 그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자기 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항상 그게 올라와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이번에 저희도 이 4호점이 지금 한 며칠이 좀 늦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게 매뉴얼화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획예산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 이런 시스템화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런 오류들이 뭐 이게 사실은 크지도 않으면 직원들은 또 직원들대로 그 미안하고 그리고 뭐 죄송한 마음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도 똑같아요. 이 지금 다시 연장을 하는 건데 일종의 그 과장님 다음에라도 여기도 내나 평가는 다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행입니다.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 단위로 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 자료라도 좀 올려달라. 이런 5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는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재위탁하고 할 때 의원들에게 좀 자료로 좀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평가 관련 그런 서류들을 꼭 그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참고 자료에 운영 개요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개소당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인가요? 네, 월 100만 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한 20명 정도라고 써 있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으로 식사나 뭐 간식비 이런 걸 다 하는 부분인가요? 급식비, 간식비는 별도고요. 따로 이거는 별도고요? 예. 저는 또 운영비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네. 다 포함이 됐는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구호점까지 있는데 같은 법인에서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일부는 네. 네. 지금 똑같은 데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정확히 심사 거쳐서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은 데서 많이 겹칠 수 있는 뭐 사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워낙에 다 잘 하셔가지고 예, 잘 잘 선정한 하기도 건가요? 하시고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네. 설치할 때 네. 이제 법인이 이제 시설을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네, 해서요. 하셔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래요. 작년에 보니까 뭐 약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서류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를테면 익산시로 해서 서류가 나가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부분에서 익산시가 아니고 다른 걸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류상으로. 네. 근데 그런 게 뭐 작은 부분인데 괜히 또 행정에서 실수하면 어떤 이런 신뢰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잘 체크해갖고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력보유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임시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에 많으신 양정민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2번 익산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용어 대신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이 여성의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경력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 위탁에 대해,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홍보와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법에 맞춰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 2832호 익산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여성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홍보, 포상 등 제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라는 용어를 결합시킨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이미지로 치환하는 것이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와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반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익산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유망 직종 진출, 직업교육 훈련, 인턴 취업, 인식개선 사업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명시하여 익산시 경력 보유 여성 등이 실질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여성들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을 강화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2022년 6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결혼비용, 양육부담 등의 사유로 결혼에 대한 기피가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2020년 150여만 명에서 2024년 120여만 명으로 경력 보유 여성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간 보수 차이 또한 존재하다 보니 부부 중 여성이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후에는 재취업을 하려 해도 양육을 고려하여 단기, 시간제, 근거리 직장과 같은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절실하며 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 완화와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0년 1월 법 제17조에 의해 지정된 익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현재 여성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여성 예방지원사업, 여성친화 일총기업 발굴 등 여성의 경제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우선 그 주재원 의원님께서 우리 익산시의 여성의 경제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차사를 보내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2010년도 1월에
익산시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그 검토 내용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내용을 보면은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에서 이제 여성의 직업 교육 훈련을 지금 맡고 있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과에서는 그럼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뭐 행사 같은 건 지원을 하진 않나요? 여성 일하기 센터 그쪽에서는? 우리 저희가 과에서. 예, 과에서 지금 1년에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에 한 14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 지원을 하고요. 네. 그 이제 예산에서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까지 다양하게 아니, 하고 근데 여성 있습니다. 일하기 센터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네. 여성의 지금 우리 오늘 조례 제정한 것이 경력부의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조례잖아요. 지금은 촉진 조례. 네, 네.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제공한다든가 또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건 해본 적 네, 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아직 그냥 여성 일하기 센터에다만 이용해주고 이제 프로그램을 발굴할 때는 저희 과하고 이제 협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그 센터에 넘기는 경우는 아직은 왜냐하면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네네. 여성 일하기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게 혹시 진행되는 거 있냐 이거죠. 네, 아직은 없고요. 이제 그런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일자리 쪽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전에 이제 도에서는 미리 좀 제정이 됐었고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제 현단은 지금 인제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뭐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은 과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실까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력 보유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2830번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심리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모성 등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과 모자 보건 사업의 실시 조건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혼인 연령이 높아지며 임신과 출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 불명의 난임, 저체중아, 미숙아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3년 출생아 수 909명을 기록하면서 이미 1,000여 명대의 출생아 수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점점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고 관련 지원책 마련을 통해 함께 극복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신과 출산을 인구 정책과 관련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또한 적극적으로 모자보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30호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익산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 연령의 고령화, 미숙아, 저체중아 출산율 증가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모성과 영유아 보호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영유아의 친권자, 후원인 등의 영유아 건강 유지 증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자보건법 제5조에 따른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학적,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을 규정하여 모자보건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안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보호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사회적 저출산 분위기 확대로 도내 및 우리시 합계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학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모성보호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아래 표와 같이 모성 사망수는 감소하였고 영아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연령의 고령화에 따른 모성 건강 악화 우려, 미숙아 저체중아 증가 및 영유아 건강 우려 등 사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20대와 30대 초반 출산율은 급감하였고 30대 후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40대 초반의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모성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또한 2,500g 미만 저체중아 출생수는 2018년 2만여 명에서 2023년 17,000여 명으로 줄었으나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같은 기간 6.2%에서 7.7%로 오히려 늘어나 영유아 건강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출산 문화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익산시에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모자 보건 사업들에 대하여 관련 상위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재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조례안 입법 예고 결과 익산 참여연대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산 및 사상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제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보셨죠? 네. 이 조례의 외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토해 보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보면 유산 사상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조례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제6조 제1항 1호하고 제1항 3호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일이 이거를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제 네. 해달라는 내용인데 네.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6조 모자 보건 사업의 유산 사상 극복 지원에 대한 그 지원은 익산시에 지금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토 어떻게 보면 의견이 제출된 만큼의 추후에라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1항 1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6조 유산 사상 극복 지원에 대한 지원이 네.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산모 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유산 사산 및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1주에서 4주까지 동일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있나요? 네. 포괄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랬네요. 네.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모자 보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31번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익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지원 및 접종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안 8조에서는 접종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 지원 사업은 국가의 접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접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 익산시는 자체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대상 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2024년 전국적으로 100일의 환자가 폭증, 감염자가 3만 명을 돌파하였고, 우리 익산시도 2023년 4명에 비해 2024년은 124배인 494명의 100일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발생자의 94%가 19세 미만의 소아 청소년이었습니다. 2025년 2월경까지도 100일의 환자 총 13명 중 8명이 소아 청소년 환자로 나타나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익산시 100일의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생후 2달이 되지 않아 100일의 접종을 받지 못한 신생아가 사망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신부와 배우자의 예방접종은 면역체계가 성숙하기 이전인 영유아 보호의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될 것이며,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익산시의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0일을 비롯한 선택적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익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2조 지원 및 접종의 종류, 제3조 지원 대상의 100일의 이후에 또 다른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호로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2월 24일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832로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홍콩 독감, 신종 플루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포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4년 5월까지 전 세계 총 약 7억 7천만 명 확진, 700만 명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3,400만 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3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의 무서움을 여실하게 보여주었고, 이후 국가와 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감염병을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 관리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총 9개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선택 예방접종의 지원 및 접종 종류를 규정하였고, 접종 종류에는 100일에와 그 밖의 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100일에는 2023년도 전국적으로 292명의 환자가 발생한 데 비해 작년도에는 4만 7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 시도 전북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49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신생아가 100일에로 사망하는 등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신생아 면역체계 형성과 임산부의 안전을 위해 임신시마다 1회 접종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00일의 경우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통해 생후 2, 4, 6, 15에서 18개월, 만 4, 6세에 DTaP 백신으로 접종 후 만 10일에서 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 이후 TD 또는 Tdap 백신으로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생아의 경우 생후 2개월 내 감염이 치명적일 수 있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게 접종을 지원하고 또한 그 기간 내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직후 산모와 배우자에게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다시는 신생아 사망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를 규정,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 초본, 임신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 의사의 예진을 통해 접종하도록 하였고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5년간 보관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 의료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그 밖의 신청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 접종 지원액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료사고 등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 및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선택적 예방접종 관련 업무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가는 법 제24조에 디프테리아 등 총 17종의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규정하여 국민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5조 1항 및 2호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등 여러 시군에서는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백일해 등 실정에 맞는 감염병을 선택 예방접종으로 지정,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접종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여 감염병의 확산, 대유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을 필두로 우리 시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국가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조례안 입법 예고 결과 익산 참여연대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통합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참 질의할게요. 지금 전년도에 우리 그 익산시가 그 100일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 아까 그 19세 미만이 저희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제정을 했을 때 미리 이제 우리가 2026년도부터 이제 지원할 수 있다고 좀 네. 제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충분히 더 많이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감소가 될 것을 예상이 되네요. 미리 예방 접종을 하면은. 아, 여기 지금 조례 제정은 지금 임신 만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부부에 한해서 예. 지원을 하는 조례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한 거는 아까 여기 19세 예. 저희가 100일에는 12세까지는 예방 접종을 6회에 걸쳐서 연령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지금 만 27주부터 36주 사이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저희가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전년도에 발생된 그 19세까지는 예방 접종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참여연대에서 내는 의견을 보면은 네. 2조에 대상포진 1위하고 100일의 1위, 그다음 인플루엔자 매년 1위에 돼 있어요. 네. 근데 대상포진은 다른 지금 조례 지원으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별도 조례가 그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익산시가 이제 감염병이나 질병 관리에서 이제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하고 더 신속하게 했을 때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의 감염병 관리를 더 질적인 향상을 높여주거든요. 네, 네. 그 특히 뭐냐면 우리 지금 2조 2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 접종이거든요. 네. 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때에 따라서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은 지금 조례 제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포괄적인 거고. 예. 그 전에는 이런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시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그랬는데 네.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김충영 의원님께서 미리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 감염병 관리에 더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과장님, 저도 그 한 말씀 드리면은 유재구 의장님이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조 2항에 그밖에 시장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 접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그 한 21개 정도 감염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단은 조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시고 네.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국비로 예방 접종에 대한 거를 많이 예산을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예방 접종을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포진과 지금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조례안이 이제 합쳐져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과장님. 네, 그 부분도 네. 통합이 네. 그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저희가 차후에도 검토해서 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88호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임신 시기가 늦어져 난임 부부가 증감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기존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대상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까지 포함한 부부로 지역 제한을 확대하고 연령 등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원안에서 주소지는 도내가 아닌 익산시 관내로 하여 익산 시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근본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출산 연령이 높더라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으로 난임 부부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838호 2025년 2월 26일 유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18년 2월 14일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와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 난임 치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해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출산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44세 이하인 대상자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로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의 주소지 확대 및 사실혼 관계 포함과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입니다. 전라북도는 난임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타 지자체 한방 난임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2025년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이며 부부 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익산시는 자체 사업으로 매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 60명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111명, 익산시 배정은 18명으로 주소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확대할 경우 관내 부부가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산 연령의 고령화로 40대 이상의 출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인의 연령을 44세 이하로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배제할 필요성 또한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그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에서 나이 연령 제한이 이제 없다고 했는데 네. 원래 나이가 노령일수록 출산이 장애아를 많이 낳는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그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연령 기준을 폐지하면서 양방 쪽에 난임 시술 지원 건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 정도의 그 44세 이상 연령 되신 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연령이 확대되더라도 이제 그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 이제 얼마큼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최대한 몸을 한방 쪽으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아나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잘 받게 해서 이렇게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네. 혜택을 주는 것도 네, 좋지만 진짜 네. 건강한 태아가 네.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료 잘 받아서 건강한 몸 만들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유재구 의원님이 요청하신 제4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 그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기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